이제 역학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이 위험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병 발생 위험도 측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위험도라고 하면은 크게 절대 위험도, 상대 위험도, 기여 위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나중에 알아볼 부분이 이 두 가지 상대 위험도와 기여 위험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죠. 두 지역의 농약 중독자 수를 우리가 비교를 해봤더니만 강마을이라는 곳에는 그 마을 인구가 1000명이고 1000명 중에 농약 중독자 수가 10명입니다. 그 농약이 중독된 누적 기간은 1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년당 1000명에 10명이 되겠죠. 1.0이 아니죠. 10명이 되겠고요. 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의 농약 중독자 수가 20명이고 누적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입니다. 누적 기간이 좀 길죠. 이랬을 때 1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2년일 경우 2000명에 20명이지만 1000명일 때는 1000명일 때 이게 1000명으로 봤을 때 1000명으로 봤을 때는 얘는 10명이 되겠죠. 그런데 누적이 2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년당 1000명당 5명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구수로만 보면 요 인구수로만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발병률이 1000명당 10명이니까 1000명당 2000명이 20명이니까 1000명당 10명으로 우리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누적 기간에 따라서 실제 그 발생률을 고려해 볼 때는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00명당 10명이고 이 1000명당 5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절대 위험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 위험도입니다. relative risk. 그래서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발생률에 대해 노출된 집단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의 발생률 B를 나타낸 것이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전 시간에 이 설명을 했었는데 어, 이런 겁니다. 보세요. 비흡연자 가운데 폐암이 발생한 사람이 여기 해당돼요. 밑에 분모에 해당돼요. 요 인원을 기준으로 뭐죠? 흡연자 가운데 어떻게 해요? 폐암 환자 발생률이 얼마큼 되느냐? 그죠? 그 내용이 바로 상대 위험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높을수록 그죠? 상대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 얘가 뭐였죠? 흡연자 가운데 폐암 발생률이 높은 경우, 그죠? 요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흡연에 대한 상대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이 비노출된 집단에 비해 질병이 몇 배나 더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상대 위험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여 위험도라는 것이 있죠. attributable risk라고 해서 동일 사건에 대해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발생률과 비노출된 집단의 발생률 차이.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백이라는 거 차이 나서 백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에 해당 A라고 보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B라고 봤을 때 계산을 해보죠. 이 A라고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면 음, 흡연자 가운데 흡연 요 백입니다.
흡연자 가운데 폐암 발생한 사람들 있죠. 자, 흡연자 집단에서의 폐암 발생률을 그죠? 비흡연자 가운데 그러니까 A는 흡연자 가운데 폐암 발생률, 흡연자에 대한 폐암 발생률이고, 이거는 비흡연자에 대한 B는 비흡연자에 대한 폐암 발생률입니다. 그걸 뺀 것을 우리가 기여 위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흡연의 위험도가 실제로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하나 보면 흡연자의 절대 위험도, 흡연자의 절대 위험도는 어떻게 되느냐면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0명당 사망률이니까 1000명당 사망률이 흡연자가 얼마죠? 5.116이 되죠. 그래서 1000명당 5.16이 바로 흡연자의 절대 위험도가 되겠습니다. 흡연자의 상대 위험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보시면 상대 위험도 이렇게 구한데 있죠. 비흡연자의 예를 들어서 폐암 사망자, 비흡연자의 폐암 사망자가 얼마죠? 여기 보시면 0.55죠. 0.55. 그죠? 0.55입니다. 를 기준으로 했을 때 흡연자의 폐암 사망률이 어떻게 되죠? 5.16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어진 것이 바로 흡연자의 상대 위험도고, 그 다음에 흡연자의 기여 위험도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이 5.16에다가 빼기 0.5를 해주면 되겠죠. 물론 1000명당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흡연이 이러한 폐암 사망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그 리스크가 요만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앞에 우리가 신뢰도 타동도는 했었죠. 했었고 우리가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뭐죠?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높지가 않다. 이 부분 흩어지죠. 이 부분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지가 않다.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여 있는 이 부분은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또 보시면 어, 흡연군과 비흡연군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흡연군 전체 집단이 100명인데 역시 비흡연군도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서 40명이 폐암이 걸렸다 그러면 흡연균의 폐암 발생률은 100분의 40이 되겠죠. 그죠? 비흡연균은 100명 중에 10명 100분의 10이 되죠. 상대 위험도는 어떻게 합니까? 100분의 10분의 100분의 4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귀속 위험도는 100분의 40 빼기 100분의 10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귀속 위험도와 상대 위험도 계산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상대 위험도 같은 경우는 비폭로군, 그죠? 비폭로군 C 플러스 D 분의 실질적으로 질병이 발병하는 C, 그렇죠? C 플러스 D 분의 C가 나오죠. 그거 분의 그 폭로된 사람들 중에 질병이 있는 경우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분의 A 요것이 되겠죠. 요것이 실제로 상대 위험도가 되고 위에 거 빼기 밑에 거가 뭐다? 귀속 위험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질병 발생 위험도, 절대 위험도, 상대 위험도, 귀속 위험도 요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죠.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대 위험도라고 하면 질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위험 문제에 폭로된 사람의 발병률과 위험에 폭로되지 않은 사람의 발병률을 비교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밑에는 우리가 흡연하고 폐암으로 보겠습니다. 비흡연자 가운데 폐암
폐암이 발생한 사람. 요 위부분은 뭐죠? 윗부분은 흡연자 중에 폐암 발생한 사람. 그래서 요 위쪽에 분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속 위험도. 뭐죠? 어떤 위험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의 위험도. 따라서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이 뭐였었죠? 이게 말 A다. 여기 B다. 하면 윗부분은 뭐죠? A는 뭐죠? A에 해당되는 부분은 흡연자 가운데 폐암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비율이죠. 그죠? 흡연에 의해서 폐암이 발생한 비율 빼기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에 비흡연자인데 폐암 발생한 사람 A-B에 해당되는 것이 귀속 위험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위험도 오즐레시오라고 하는 것은 요인 노출자 중 정상인 대비 환자 비율이 요인 비노출자 중 정상인 대비 환자 비율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다. 한번 보시고 상대 위험도 아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